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경보수 꼴통보수 세력은 국민에게 세 차례 가해를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미친 기염질을 한 것이 첫 번째 1차 가해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헌재와 법정 그리고 파면돼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망언과 궤변과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주접을 떤 게 2차 가해입니다. 3차 가해는 김문수가 그런 윤석열이를 옹호하고 출마를 하고 그를 대통령 후보로 뽑는 이런 미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내팽개치고 76세 노역에 사로잡혀서 핫바지 같은 출마를 한 게 3차 가해입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김문수는 필패할 거고, 어차피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그 효과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며, 결국은 국민의힘은 정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상당한 이 격차로. 대선은 필패이며 이 보수에게는 이제 혹독한 겨울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일화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당권을 합리적 보수의 리더 한동훈이 다시 컴백을 해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친윤계들의 방해와 이 책동은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이번에 정신 나가서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뽑은 뒷계의 책임 당원들이 얼마나 현타를 느끼고 얼마나 정신 개벽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정말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타인이 모르는 수상한 물감 여러 개를 섞어 놓은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암만 들여다 보려고 해도 그 마음의 색깔을, 진정의 색깔을 알 수 없는 게 인간 심리인 것 같습니다. 변신을 하려면 나름대로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저 헷가닥 변신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는 아주 가증스러운 위선자입니다.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는 문재인 정권 때 광화문의 아스팔트 투쟁의 선봉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광화문 연설 무대에 올라서 청와대를 향해서 시뻘겋게 물들어 있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전광훈과 힘을 합쳐서 그때 반문재인 좌파 정권 투쟁, 문재인이가 나라를 망치는 데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투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김문수가 이 자유보수 운동의 가치를 지키는 데에 기여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이라면 문재인 시즌2, 문재인이 망친 나라 더 망치는 이재명 정권,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온몸을 던지고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은 던지고 대의 명분에 따라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김문수는 독배를 마시지 말고 독배를 버려야 한다. 김문수는 첫째, 한동훈을 지지 선언을 하면서 출마를 포기해야 된다. 두 번째, 그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극우 쪽, 강경보수 쪽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극우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에 설득 작업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한동훈에게 더 씌워진 이 엉성하고 근거 없는 배신자 프레임을 걷어내는 데에 김문수가 앞장서 줘야 한다.
그래야만 특히 책임자원들이 왕창 바뀔 수 있고, 그래야만 한동훈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래야만 보수가 똘똘 뭉쳐서 이재명과 싸워서 정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대선 필패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을 옹호하고 탄핵에 거세게 반대했던 김문수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대선 필패다. 74세 김문수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승리한다는 생각을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왜 출마를 강행했는가? 친윤계의 공작, 친윤계의 음모, 친윤계에 엎인 것도 있지만 50%는 노욕, 권력욕, 대통령 출마 놀이, 그리고 설사 대통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후보만 되면 모르겠습니다. 당권에 출마할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친윤계가 그를 밀어주겠습니까? 친윤계는 권성동이나 나경원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위선은 본인은 항상 민주화 투쟁을 강조합니다. 그가 감옥에 간 이유는 87년 6월 항쟁 1년 전에 벌어졌던 5.3 인천 사태, 민주화 투쟁단체, 학생단체, 노동운동단체들이 총집결해서 인천의 시민회관에서 대규모 강력하고 극렬한 이 전두환 정권에 대한 투쟁, 직선제 개헌 투쟁을 벌였던 5.3 인천 사태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내세우는 그 대표적인 감옥에 간 이유, 그것이 직선제 민주화 투쟁이었다면 민주화,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에 자신이 그 이후에 온몸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민주 헌정 질서에 똥물을 뿌려댄 윤석열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그가 윤석열이가 시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든 말든 그따위 사사로운 것은 내던지고, 본인이 민주화 투쟁의 경력을 내세우는 사람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이를 엄히 비판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한동훈과 손을 잡았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증스러운 위선입니다. 세 번째, 본인은 좌파 노동권 운동 지도자에서 김영삼 보수 정권에 합류를 해서 이 정통 좌파 세력으로부터 변절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한 모함이죠. 그가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자신의 정치적인 장래를 보고 한 것인데, 본인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던 경험이 있으면 한동훈 대표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가 윤석열을 배반했다는 식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그렇게 들고 나와서 몰아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김문수는 이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하다가 대학생 때 징집 영장을 받았는데, 당시 장티푸스가 걸려서 중학교 때 알았던 중이염이 재발을 해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이염 따위는 스쳐 지나가는 질병입니다. 장티푸스든 뭐든. 그러면 그런 질병을 고친 다음에 떳떳하게 군대에 다시 갔어야 됩니다. 군대도 갔다 오자는 대통령 후보들. 그러면서 민주화 투쟁 강조하고 수많은 당시 동시대에 군대를 가서 병역을 완수한 그 젊은이들이 더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군대를 갔다 오자는 정치 지도자들, 이제 아주 지겹습니다. 감사합니다.